자, 오늘은 딴 때보다 조금 더 늦었네요. 새벽 3시 9분에 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영업을 해야 될 거라서 커피 연습을 하느라고 새벽에 왔습니다. 헥헥헥헥 소리는 요 강아지예요. 새벽에 혼자 와서 연습하면 좀 심심해서 좀 데려와 봤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또 연습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오, 내려. 어머, 일로 와, 들어가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안녕하세요, 커피집사 미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래간만이죠. 한 3달, 4달 이 정도 만인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몸도 좀 안 좋고 했었어가지고 병원 입원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영상도 못 올리게 되고 제 바도 운영을 못했어요. 걱정은 하지 마세요. 지금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근데 3달 정도 쉬다 보니까 그 커피 실력이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새벽에 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오면 손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습을 할 수가 없어서 낮에는 영업을 계속 안 하고 있고요. 지금 밤에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쯤이면 영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웬 강아지냐고요? 커피 실력이 줄은 것처럼 한 3달 정도 카메라 앞에 한 번도 안 섰더니 카메라 앞에 서기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하다가 몇 번 여러분들한테 짤막하게나마 인사를 전하려다가 너무 어색해서 자꾸 촬영이 안 돼가지고 제일 제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편안한 이 동반자인 강아지를 데리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시바이누고요. 이름은 모모입니다. 제 바를 이용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매장에 카페 모모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 모모가 얘입니다. 물론 예전에 여자친구 있었을 때 여자친구 이니셜로도 많이 붙였었어요. 그런 메뉴들은 지금 없겠죠. 엑스걸프렌드니까요. 강아지를 데리고 있다가 문득 지금 생각이 난 건데요. 여러분도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시 3대 질알견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코카스파니엘, 비글, 슈나우저, 얘네를 3대 질알견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3마리 다 키워봤는데 단 한 마리도 질알견은 없었어요. 저희 집 슈나우저, 지금 17년 된 슈나우저도 굉장히 얌전하고 사고 한 번은 안 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커피나 강아지나 똑같습니다. 모든 건 자기한테 맞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저는 활동력이 되게 좋고 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질알견이라고 불려지는 그 애들은 대부분 활동력이 엄청 좋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뜀박질을 해도 제가 더 빨리 뛰려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렇게 사고를 치지 않아요. 하지만 조용하시고 좀 정적이신 분들한테 그 소위 말하는 3대 질알견은 맞지 않겠죠. 커피 또한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에스프레소, 어떤 방식의 에스프레소, 제가 추출하고 있는 방식이 그분한테는 그분이 똑같은 맛을 추출할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실력이 적어서가 아니라요, 성향이 다르고 저랑 이제 피지컬이 저랑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보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같은 맛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커피는 제가 확실히 장담드리는데요, 100명의 바리스타가 뽑으면 100잔이 맛이 다 다릅니다. 오래된 커피가 아니라면요. 이제 한국에서는 커피를 트렌드식으로 따라가는데요, 커피는 트렌드가 없습니다. 그게 이탈리아, 유럽식 커피의 정석이에요. 커피는 요즘 유행하는 커피 이런 게 없습니다. 물론 바리스타 대회에 나오는 신박한, 소위 말하는 그런 커피들도 있지만 기본적인 에스프레소에 맛 변화를 주지 않아요. 약간 스페셜티를 강조하는 아메리칸 스타일에서는 약간 그런 변화가 있겠지만 유럽 커피에서는 늘 한결같은 100년 넘게 동안 늘 한결같은 맛의 커피를 추출을 해왔고요. 그 맛을 사람들이 즐깁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디를 비하하고 이러려는 게 아니라 맛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요, 남의 채널을 보면서 공부하지 않아요. 커피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각자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레마가 없는 커피, 저는 입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크레마가 막 그 밝은 크레마 색깔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트렌드라고 한국에서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트렌드건 아니건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제 커피를 하는 거고요, 제 방식을 고집하는 거고, 실제 손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맛있는지 손님들과 전 대화를 하지 바리스타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그 사람의 철학이 있는 거고요, 제 철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이 다른 것처럼요. 근데 그거를 하나로 만들 거면 개인
유튜브를 뭐하러 하고 개인 바를 뭐하러 합니까? 다 같은 거랄 거면 프랜차이즈를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저랑 이것도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뭐 네가 뭔데 이렇게 가냐 이럴 텐데 저는 저를 무시하지 않아요. 20년 넘게 동안 커피 하나만을 쭉 해왔고요. 물론 다른 길로도 조금 돌아왔지만 그래도 커피를 손에서 놓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연애도 쉽게 못합니다. 저는 귀 얇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누구 친구가 여기 가봤대, 거기 너무 좋대, 막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는 거를 남들과 공유하고 싶어 하죠. 근데 저는 누구한테도 강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단 저한테 물어본다면 그때 확실하게 제 생각을 얘기합니다. 근데 물어보기 전에는 제 생각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 나이가 제 나이가 될 동안 지금 와가지고 이게 맞나? 틀린가? 저걸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의 인생을 약간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나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뭐 5, 60이 되셨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커피숍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은 이제 20살이랑 똑같아요.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거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10년 동안 자기 커피숍을 운영해 봤다고 하면서 내가 커피를 잘못해왔나 이렇게 고민을 한다면 그럼 좀 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께 확실해진 사람이 자기 커피숍을 차려야죠. 왜냐면 내가 좋아하면 할 수도 있잖아도 맞는 말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을 받고 파는 거기 때문에 남의 돈을 그렇게 내 생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 바든 개인 유튜브든 남이 이미 다룬 거에 공감하는 것도 솔직히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건 다루지 않아요. 왜냐면 뭐하러 다룹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다뤄놨는데. 약간 기본에 충실하면서 제가 해왔던 연습 방식, 그리고 유럽에서 제가 선호했던 거, 그 다음에 유럽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접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소개를 해드리는 채널이고요. 저 또한 변함없이 쭉 하나의 맛, 그거를 되게 하나만 파는 이런 스타일로 가는 거를 유튜브 영상으로 많이 담고 싶어 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오래한 이탈리아 바리스타들도 늘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하지만 커피가 달라졌을 때 기본 막 이렇게 뭐가 달라져야 되고 이런 디테일한 건 당연히 달라지죠. 자기 바를 가지고 있다면 자기 스타일을 끌고 가야지 남의 걸 따라가면 개인 바를 뭐하러 합니까? 개인 개성이 없는데. 돈이 아닌 나의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나의 명성, 나의 명예 이런 걸 위해서 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채널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냥 뭐 요즘 이렇대, 난 책에서 공부했던 이렇대, 이렇게 한 5년, 3년 이렇게 해보고 자기가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아는 거랑 다르니까 넌 틀렸어, 이런 사람들의 댓글은 삭제해버리면서 가겠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제가 이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커피는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는 이런 바리스타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 가서 커피를 배운 거거든요. 근데 유럽엔 그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네가 해봐, 네가 맛있잖아, 그러면 그거 팔면 되지. 네가 해봐, 어때? 조금 써? 팔지 마. 그러면 되잖아. 더 연습해. 약간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커피는 20몇 초에 나와야 됩니다, 뭐 갈색 크레마는 뭐 강배전일 땐 이렇게 외우시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걸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강배전된 커피로도 밝게 크레마를 뽑을 수 있고, 약배전된 커피로도 진한 크레마를 뽑을 수 있고, 그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뽑을 수 있는지. 저도 앞으로 내년 되면 더 나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전 누구보다 연습하는 바리스타니까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 말이 달라지겠죠. 그건 제가 말을 막 새로운 걸 또 느끼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다른 게 커피이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쉬면서 제 약간 넋두리 이런 걸 또 조금 털어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과 좀 편안하게 이렇게 강아지도 데리고 브이로그식으로도 좀 많이 찍어볼 거고요. 바리스타의 삶,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삶 이런 것도 좀 채널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채널을 따로따로 이렇게 파볼까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약간 제가 숨쉬는 것도 바리스타의 삶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영상에 좀 다양한 소재도 한번 달아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조만간 제 바에서도 만나고요. 에스프레소 맛있는 거 기대해 주세요. 저도 아직 한 70%에서 80%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빡시게 연습해서 여러분들께 맛있는 커피, 이탈리아 에스프레소의 맛이 어떤지 전해드리는 그런 바리스타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커피집사 미셸이었고요. 다음 주 금요일 유튜브 영상은 다다음 주쯤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카페 영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제가 영상 찍을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오랜만에. 자, 모모, 너도 인사 좀 한번 해지. 자, 이렇게 해서 다음에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커피집사는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도 커피집사, 오랜만에 하니까 또 까먹었네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예의를 갖춰서 질문을 해주시면 저도 여러분께 예의를 갖춰서 제가 가진 모든 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모모, 집에 갈까?